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사례는 아주 특이한데요. 두 형제가 같은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삼각관계도 아니고 이건 삼각불륜인가요? 형제가 취향이 비슷한가 봅니다. 제보해주신 분은 맏며느리 분이시고 나이는 45살, 결혼한 지는 15년이 되어가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십니다. 양다리 불륜이 어쩌다가 일어났고 또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제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상간녀는 양다리를 걸치며 불륜을 저질렀더라고요. 게다가 그 양다리의 대상이 남편과 저희 서방님이십니다. 두 형제가 한 명의 여자와 바람이 난 것도 웃기고 그 여자는 무슨 자신감인지 동시에 두 남자를 만나는 것도 웃기고요. 근데 제일 우스운 건 그런 남편과 15년을 살았던 제 인생이 참 우스워집니다.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그 상간녀를 두 형제가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남편과 서방님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서방님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3년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하는 사업에 퇴직금을 투자하게 되면서 그렇게 두 형제가 같은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카페나 작은 가게에 진열하는 액세서리 소품들을 팔고 있어요. 규모가 꽤 크고 새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가게 주인들이 단골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형제가 동업하게 되면 그 끝이 안 좋고 사업도 망하고 형제 관계도 다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사전에 수익 분배나 돈과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해놓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여자 부분도 사전에 정해야 했나 싶습니다. 3년 넘게 함께 사업하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었는데 여자 문제로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 정말 별 생각이 다 들고 모든 게 다 후회가 되더군요. 상간녀를 알게 된 계기는 동서의 전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집 전화가 울려서 급하게 받아보니 동서가 엄청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했어요. 다짜고짜 제 남편의 귀가 시간을 물어보더군요. 사실 저는 남편의 귀가 시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서 기억에도 없었고요. 그냥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는지 아니면 먹고 들어오는지만 관심이 있어서 동서에게는 잘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엄청 다급하게 무조건 기억해야 한다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최근 귀가 시간이 언제냐고 어제는 몇 시에 들어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질 않아서 앞으로 잘 체크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 2, 3일에 한 번씩 동서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최대한 메모까지 해놓으면서 정성껏 알려줬습니다. 근데 최근 남편은 정말 일찍 다녔거든요. 그래서 귀가 시간이 매일 7시에서 8시 사이에 왔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왔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동서는 계속 한숨을 쉬었고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 물어보다가 한동안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난리가 났어요. 새벽 1시에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벨이 아니라 현관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일인가 하며 잠옷바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눈이 퉁퉁 부은 동서가 서 있었고요. 현관문을 열어주자 동서는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침실에 있는 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자다가 놀래서 벌떡 일어났고 동서는 그런 제 남편을 붙잡고 곧바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가정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제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제 남편 좀 말려달라고 여자에게 미쳐서 가정을 버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은 동서를 진정시키고 거실에 앉아서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서방님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서방님은 최근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너무 수상해서 휴대폰도 뒤지고 미행까지 하다가 결국 서방님이 만나는 여자를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날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동서와 서방님이 크게 싸웠고 서방님은 집을 나갔다며 지금 또 그 상간녀에게 가는 것 같다고 미치겠다고 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남편을 붙잡으며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사업하자마자 바람이 났냐면서 이제는 서방님의 바람을 제 남편 탓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옆에서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런 동서의 모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도 똑같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남편은 서방님을 말려보겠다고 했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 상간녀를 직접 만나겠다고 하며 매일 밤마다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넘도록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어느 날은 술도 마시더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원래는 집에 오면 서방님 걱정, 동서 걱정을 했었는데 점점 그런 이야기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나갈 때 입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잠바만 입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은 입을 옷도 사오고 콤비를 사왔더라고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정말 아니라고 넘겨왔지만 제 남편도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가? 그때부터 점점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일단은 핸드폰부터 뒤져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잠긴 핸드폰을 풀려고 별짓을 다 해봐도 도통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직접 미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저도 곧장 남편 가게 앞으로 가봤습니다. 동서에게 자동차를 빌려서 가봤어요. 남편 가게 건너편에서 한참 동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평상시랑 너무 비슷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미행을 하고 그럼 바로 잡히고 해결되던데 실제 제가 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너무 지루하고 배고프고 그러다가 결국 졸았습니다. 차 안에서 늘어지게 자고 나니 밤이더라고요. 남편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결국 그날도 별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제가 생각한 게 저 혼자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새 장가를 가든 못 잡을 것 같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서에게 지금 제 남편 상황을 모두 이야기해줬어요. 한참을 듣더니 저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그러더군요. 불륜을 잡으려면 일단 침착해야 한다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도 동서가 알아봐줬고요. 동서가 머리가 엄청 좋은 게 제 남편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옆에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남편 핸드폰을 매일 뒤져봤고 그러다 그 상간녀와의 대화도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여자더라고요. 아주 세상 약한 척은 다 하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큰 힘이 된다,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 남편을 구워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새로 산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했고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에는 어느 순간부터 서방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 취미생활 이런 사적인 내용만 오고 갔고요. 더 충격적인 건 서로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는지 아쉽다, 어쩐다, 하루가 너무 길다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특히 그 상간녀가 그런 표현들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나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받아줬고요. 그 대화 내용을 전부 저장해 두었고 동서에게 이야기하니 저보다 더 화를 내더라고요. 남자의 환장한 여자라고 지금 이혼 소송하려고 준비 중인데 본인 위자료나 걱정하지. 그 와중에 또 다른 남자에게 꼬리를 친다면서. 나중에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는 동서에게 줄 위자료를 제 남편이 만들어다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고 그날부터 동서와 함께 본격적으로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니 남편과 그 상간녀는 매일 저녁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가게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쫓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미행해보니 남편은 아예 만날 때 입는 옷을 가게에 놓고 다니더군요. 출근할 때 입는 옷이랑 가게 문을 닫고 나올 때 입은 옷이랑 다르더라고요. 아주 한 벌 쫙 빼입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자동차를 따라서 한참을 외곽으로 나갔고 그렇게 30분 넘게 따라가다 보니 어느 한적한 곳에 카페가 있더군요. 통유리로 된 건물이었는데 그 안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곧바로 따라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둘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혈압이 솟구치고 미치겠어서 참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동서가 옆에서 계속 참으라고 더 확실한 증거를 잡으라고 해서 일단 참았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30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손까지 잡고 카페에서 나와서 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집으로 가는 듯 했고 저랑 동서도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을 봤어요. 그날 일찍 카페에서 나온 건 상간녀가 바빠서 그랬다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날 제 남편과 만나고 나서 곧장 서방님에게 간 것 같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양다리 수법인 거죠. 그러면서 다음날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군요. 다음날 미행은 저 혼자 했습니다. 동서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남편 자동차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날 모든 게 다 끝이 났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만나서 음식점으로 이동했고 이제는 팔짱까지 끼면서 걷더군요. 아무리 다른 동네로 가서 만난다고 해도 그렇지 여자의 눈이 멀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나 싶었습니다. 둘 사이가 정말 좋아 보였네요. 저랑은 평생 가보지도 않았던 고급 음식점에 데려가서는 둘이 한참을 웃고 이야기하며 있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달려가서 다 엎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방님께 전화했어요.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그냥 문자 한 통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제 남편과 그 상간녀가 서로 팔짱을 끼고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썼고 거기에 음식점 주소까지 자세하게 적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태연하게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엄청 당황했고 상간녀는 저에게 누구시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 와이프라고 지금 상간녀 잡으러 왔다고 했어요. 상간녀는 아주 얼굴도 여우 같았고 남자 홀리기에 딱 좋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정면에 앉아 있었는데도 상간녀는 정말 태연하게 파스타를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상간녀가 먹고 있던 파스타를 집어다가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팔을 잡고 미쳤냐고 밖에서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손을 그냥 물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뺨을 올려버렸습니다. 이 정도 하자 상간녀도 놀라는 것 같았네요. 지금 그 파스타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소리를 질렀고 상간녀는 아줌마들은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남편 간수를 잘못한 건 부끄럽지 않냐고 되받아치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렸습니다. 근데 그때 밖에서 서방님이 뛰어들어오더군요. 오자마자 제 남편 멱살을 잡더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했고 한 5분 뒤 이제는 동서까지 음식점에 뛰어들어오더니 그 와중에 또 인연 만나러 온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아주 자연스럽게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모든 게 다 끝이 났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경찰차가 도착했고 저희는 모두 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은 그 와중에도 서로 계속 싸우고 있었고요. 동서는 너무 화를 내서 올 때도 혼자 다른 차에 타서 왔을 정도였습니다. 그 상간녀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박살이 났네요. 다음날 저도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이혼 사유는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올라오셔서는 저희 며느리들에게 한 번만 참으라고 울며 부탁하셨지만 이미 그럴 단계는 지난 상태여서요. 그대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랑 동서는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고요. 아이 양육 문제는 저희 아이들은 제가 기르기로 했고 동서는 양육권도 포기했다더군요. 이번엔 너무 질렸다고 아이도 서방님이 알아서 키우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는 매달 아이들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위자료만 해도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돼서 하던 가게를 팔았다고 하는데 다음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면 저랑 동서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또 다른 남자에게 꼬리를 치고 있겠죠. 저는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오빠네 근처로 갔습니다. 가서 가게 일을 도와주며 지내려고 합니다. 이럴 땐 정말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 잘 키우며 제 가족들과 함께 최대한 잊고 지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간녀가 양다리를 그것도 형제에게 걸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 상간녀 하나 때문에 정말 한 가정이 아니라 집안이 몽땅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네요. 저런 상간녀가 위자료만 내면 된다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액수라도 더 많이 받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평생 위자료 빚이라도 갚으며 힘들게 살게 만들어야 그나마 조금은 마음의 위안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이혼 결정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다 알고 어떻게 얼굴 보며 지낼 수 있겠나요? 그래도 좋은 친정오빠를 두셔서 그 점은 참 다행이네요. 앞으로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새롭고 재밌는 사례들을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